안녕하세요. 1500만 주식 투자자 여러분,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공주튜브입니다.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꼭 알아야 할 매일매일의 뉴스, 애널리스트 리포트 등을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 정도는 꼭 확인해 두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자, 그럼 2024년 10월 22일 화요일 2차전지 소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동아일보 전남혁 기자님의 2026년 전기차 내연차 가격 비슷해질 것입니다. 골드만삭스가 2026년경에는 기술 발전과 배터리 소재 가격 하락으로 전기차의 가격이 내연기관차와 가격이 비슷해지면서 전기차 수요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킬로와트 시당 153달러에 이르던 평균 배터리 가격은 지난해 149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111달러, 2026년에는 80달러로 지난해 대비 50% 가까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2026년에는 미국에서 보조금이 없어도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시기에 소비자들의 전기차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에 관련 기사를 소개해드렸었죠. 셀, 모듈, 팩으로 이어지던 배터리 구조가 모듈을 없애고 셀에서 팩으로 직접 포장하는 일명 셀-투-팩 방식으로 단순화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리튬 가격도 2022년 11월 581.5위안에서 이번 달 18일 69.5위안으로 약 88% 하락했다는 점에서 골드만삭스의 예상처럼 기술 혁신과 소재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니켈, 망간 등 다른 배터리 주요 소재 가격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결국 시간의 문제이지 전기차로의 전환과 판매 회복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두 번째 기사는 조선일보 서유근 기자님의 IRA 물거품 되나 전기차 배터리 업계 다시 긴장입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주요 경합주에서 우세를 보이자 국내 기업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배터리,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취임 첫날에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며 워낙 공공연하게 말해왔던 터라 우려가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보조금을 남발해왔다고 주장해온 만큼 관련 보조금을 축소 혹은 폐지할 가능성도 있어 최근에 수요 둔화에 빠진 전기차의 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공장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보조금을 축소한다고 나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IRA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전기차 공장과 배터리 합작 공장 등이 몰려있는 조지아주는 대표적인 공화당 우세 지역이고 조지아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으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를 지지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트럼프의 전기차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아무리 트럼프라고 해도 자신의 지지자들의 일자리와 연관된 산업을 축소하기란 쉽지 않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 대선 결과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매일매일 관련 소식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누가 되더라도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최근에는 좀 드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가 되는지에 따라 조금씩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속해서 관련 소식 주목해야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이데일리 박민 기자님의 메르세데스 벤츠 독일 배터리 재활용 공장 개소 유럽 최초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유럽 최초로 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독일 남부 쿠펜하임에 개소했습니다. 이곳에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회수한 자원은 연간 5만 개 이상의 배터리 모듈 생산에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벤츠는 배터리 재활용 전 과정을 자체 시설로 가장 먼저 구축한 첫 완성차 제조사가 됐습니다. 올라 칼레니우스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이사회 회장은 이날 개소식에서 벤츠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매력적인 차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 공장은 유럽 최초로 기계식 습식 야금 혼합 공정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습식 야금법은 광석 안에 있는 금속분을 액체로 용해시킨 뒤에 용액에서 금속을 분리시키는 재련법인데요. 건식 공정과 달리 에너지 소비가 덜하고 자원 회수율도 높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벤츠 관계자는 96% 이상의 자원 회수율이 기대된다고 말했는데요.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희소한 원자재들을 전기차용 배터리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간 2,500톤 처리 용량을 갖춘 재활용 공장은 배터리 모듈 분쇄에서 활성 배터리 물질을 건조하고 가공하는 공정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것이 일반화되면 폐배터리의 가치가 높아져 폐차 후 배터리 수거 조건으로 신차의 가격을 낮출 수 있거나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차 가격을 할인해주는 등의 전기차의 진입장벽인 가격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배터리 재활용은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벤츠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디지털타임스 장우진 기자님의 전기차 화재 걱정 끝, LG전자 EV 충전기 이중 안전망 구축입니다. LG전자가 완속 전기차 충전기에 화재 예방 기술을 탑재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해 국내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에 출시하는 7kW 완속 충전기에 스마트 제어뿐만 아니라 충전 완료 이후 전력 차단 기술을 적용해 충전 중 화재 예방을 위한 이중 안전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는데요. 스마트 제어는 충전기가 전기차 배터리의 충전 정보를 받아 관제 시스템으로 전달하고 관제 시스템으로부터 충전 제어 명령을 받으면 즉시 충전 중지 등을 통해 과충전을 방지하는 기술인데요. 여기에 더해 전기차의 통신 시스템 오류 등으로 배터리 충전 정보를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충전기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과충전을 방지하는 충전 완료 이후 전력 차단 기술도 도입한 겁니다. 충전 시에 사용 전력이 충전기에서 측정 가능한 가장 낮은 전력인 1W 미만으로 30분 이상 지속되면 충전 완료로 판단해 충전을 차단하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LG전자는 소비자들의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키면서 향후 연평균 32.3%씩 성장해 2030년 약 254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탑티어 전기차 충전기 업체로 도약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가올 전기차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전기차 충전 분야에서 어떤 성과가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